자, 일단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에 많습니다만 관련된 재판도 많고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법조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벌금 10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가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네네.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김문기 모른다 그런 거하고 음. 그다음에 백현동의 그때 용도 부지를 음. 4단계를 상향을 시켜줬잖아요. 네네. 4단계를 상향을 시켜가지고 민간이 거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줬었는데 그 네네. 중간에 낀 정진상하고 친하다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안다는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끼어가지고는 또 수억대 이거를 챙긴 거고요. 그렇죠. 중간에서 그 로비자 그 커미션을.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음. 징역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구형을 할 거라고 봐요. 벌금. 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대선 때 나왔던 허위 사실 공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유죄는 나올 겁니다. 일단 유죄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 김문기하고 네. 같이 이렇게 골프장에 가가지고는 카트도 같이 탔고 이렇게 하고 나무에서 사진도 찍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용도 변경도 국토부로부터 그때 무슨 협박을 받았다 네. 그러는데 그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혼자 얘기고 음.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럼 혼자 협박받았다는 거면 그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감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네,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치고 이래도 그리고 그 네. 협박에 느낀 대가가 중간에서 그 정진상 비서실장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정무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알았냐에 대해서는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정진상까지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또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네.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정진상, 김인섭 선고를 낼 때, 네네. 선고가 날 때 정진상이 알았느냐까지만 판단을 했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추가 기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판단을 안 했는데 향후 이거는 이제 백현동 사건에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최고 결재권자는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네,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성남시장이니까. 정진상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예외적으로 해주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는 협박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섭의 재판에서는 정진상과의 연결고리까지만 일단 판단이 됐었고 이재명이 알고 있었나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는데 네. 당연히 이거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재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니까요. 네. 근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론이 날 것 같고. 음. 근데 그거를 협박을 받아서 나는 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도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으니까 협박이라는 말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유죄는 반드시 나올 건데 유죄는 반드시 결국 나온다. 선고가 어느 정도 될 건지가 문제인데 어. 일단 허위사실 공표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떨어졌는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붙었는지 당선됐는지 그게 또 좌우를 해요. 어떤 그 선고 형량에 있어서 네네네. 그 부분이 좌우를 하고 또 여기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대선 그 440억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전받은 비용을 선거 보전. 토해내야 네. 되거든요. 그게 40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라 민주당이 토해내야 돼요.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판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도 400억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이미 이게 확보된 뭐 민주당이 뭐 보전을 받거나 아니면 당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400억을 넘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민주당한테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강규태 부장판사였다가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런 정치적인 또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또 선고할 가능성도 근데 있겠네요. 1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항소를 할 거니까는 그래도 그렇죠. 소신권 낸다면 이건 당연히 벌금 100만 원이 넘는 부분이에요. 근데 허위 사실이 두 가지나 되고 그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1심이기 때문에 소신권 낸다면 그렇지만 판사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는 일단 1심 판결이 나올까요? 9월 달에 변론 종결되잖아요. 그럼 네네. 보통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선고가 나요. 한 달 정도 있다.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러면 딱 9월 그 중순에 일단 변론이 끝나니까 한 10월 달에 나오는 건 일단 맞기는 맞네요. 네, 늦어도 어. 11월 초에는. 늦어도 11월 초. 그러면은 그게 이제 2심이나 대법원까지도 일단 확정이 돼야 될 텐데. 네. 대선 전에 확정이 그러니까 2027년 3월 3일 전에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 2심은 그래도 1심보다는 빨리 끝나니까 어. 대부분 보면은 저는 분명히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확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네네. 이게 대선 전국이라는 게 선거는 27년 3월이라고 하더라도 26년 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권 후보 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음. 재판부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압박감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판결이 될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음. 이게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또 얼마 전에 그 최태원 노소영 판결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와 이거 사이다 판결이다 하는 어.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벌금 100만 원은 반드시 넘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정치적이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봤을 땐 반드시 넘어야 될 텐데. 예, 그리고 죄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안 지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지금까지 과정을 봤었을 때 강규태 부장판사가 원래 이거를 쭉 맡아오다가 놀랍게도 지난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2월 달 정기 법관 인사를 통해 가지고 한성진 부장판사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둘러싸고도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상일 부장판사도 그때 당시 사표를 냈는데 또 김상일 부장판사가 대장동 사업을 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도 워낙에 큰 사건인데 뭐 증거만 하더라도 지금 한 몇십만 페이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판사가 지연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계속 그 사법부가 이재명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표를 낸 거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사법부 전체로 확대시켜서 생각할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리면은 재판부가 3명으로는 구성되지만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리면 다른 부장이 와가지고는 부장은 자기가 판결문을 직접 쓰지는 않아도 이거 사건 전체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입장인데 네. 이거는 결국 윗대가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 다시 다 봐야 됩니까? 네, 처음부터 어. 다시 다 봐야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뭐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백현동, 성남 연결되죠. FC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음. 이거 하나의 사건이 웬만한 사건 서너 개를 합친 거고 기록만 해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도요. 네네.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내년 초에 2, 3월에 법관 정기 인사에서 또 갈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네. 새로운 또 법관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러면은 신진우 어. 부장판사는 나 사안을 꿰고 있지만은 또 오면은 또 늘어나겠죠. 근데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신진우를 뭐 깊이 신청했었죠. 한다 막 그런 얘기 네.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법관 정기 인사에서 갈리는 거 모르고 그랬던 거고. 지금 또 보니까 또 조용해요. 예, 지금 중앙지법에다가 병합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 재판부가 대장동에다가 백현동에다가 성남 FC에다가 또 이게 판사까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갖게 되면 또 더 지연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병합은 안 되겠죠? 대법원이 설마 미쳤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사건 구조가 이렇게 민간하고 결탁해가지고 뭔가 몰아주고 뇌물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북 송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전 같이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뭐 대장동을 쌍방울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도 당연히 안 될 건데 대장동이랑 병합이 된다면 진짜 이거는 대선 전에는 결과는 100%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이랑 병합하면 내가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할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요 재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